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배나TV를 아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나TV가 어려운 제작비 사정을 개선하기 위해 채널 멤버십이라는 특별 회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다양한 출연진과 실시간으로 소통, 채팅, 광고 없이 영상 시청, 전화 데이트 신청 가능합니다. 채널 멤버십 월 정액료는 한국 기준 약 5,000원입니다. 채널 멤버십 가입 방법은 동영상 밑에 표시된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댓글 공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활발하게 소통하는 실시간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가입과 참여,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나무 이사회 77회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최성애님, 라디오 공작소님, MCP님, TP님, 선녀와 도박구님, 변성철님의 요청으로 한송이 방송과 조선족의 대응, 문제점과 해법은 이라는 주제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두 분 모셨습니다. 호태영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호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한 분은 조선족이시고 한 분은 탈북민이신데요.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에서 글로리 무역이라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요. 태어난 것은 중국 심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저희 할아버지가 옛날 그쪽으로 가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조선족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네. 자, 호준님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허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향은 함경북도 청진이고 지금은 서울대학의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준스토리의 네.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탈탈탈탈에도 출연하신 적이 맞습니다. 있으시죠? 네. 자, 유튜브 한송이 조선족 비하 발언 방송의 문제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맨 처음에 사실 이 한송이 씨가 그 발언 때문에 좀 수많은 조선족이 있다는 이 사실을 좀 휴가지에서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때는 따로 영상을 찍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이 또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한송이 씨가 그 본인이 일단 무리를 일으켰으니까 본인의 그 일에 대해서 참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진정성 어린 어떤 사과라던가 좀 이런 것들이 좀 바로바로 사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넘게 제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점점 조선족 분들의 어떤 이런 감정은 더 격해지는 것 같고, 그분들이 탈북자들에게 좀 그런 비난의 화살이 좀 돌아오는 것 같다. 좀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도 영상을 만들고 제 의견을 좀 피력하고, 또 조선족 분들이 조금은 탈북자라는 어떤 그 집단이 있고 또 한 개인이, 한송이 씨와 같은 개인이 있을 텐데 개인과 집단을 좀 분리를 해서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좀 이런 의견 같은 것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좀 여러 번 밝힌 적이 있고, 아무튼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사실 많은 조선족 분들께서 좀 노여워하시고 또 그 분노가 쉽사리 사실 사그라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좀 지금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 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저희는 무슨 걱정이겠어요. 저희는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나라에 와 살고 있으니까 저희는 사실 뭐 다시 북송될 위험도 없고, 아무리 뭐 저희가 뭐 조선족 분들께서 분노하셔서 저희들 사실 비난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 분노 자체가 좀 중국에 현재 좀 사실 10만 명이 좀 넘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 몰래 여건도 없이. 네. 그 탈북자들이.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어떤 불이익이 가하면 좀 어떻게 될까, 좀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좀 크거든요. 뭐 저희는 괜찮습니다. 저희는 정말 괜찮은데 그분들께 조금 그 루머도 좀 많이 들었거든요. 뭐 몇 분이 이제 신고 때문에 붙잡혀 나갔다. 사실 그 루머 얘기를 사실 그냥 바랄 뿐이죠. 네.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한마디로. 네. 자, 호 대표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실은 그 한 분의 잘못된 발언으로 250만 우리 동포들이 마음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 당사자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고, 또 지금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사과를 다시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송이 씨 발언, 그 방송의 문제점은
일부의 문제를 조선족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한송이 씨가 맨 처음엔 사실 그 풀 영상을 제가 잠깐 봤는데 이제 처음부터 사실 그렇게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분도 좀 어느 정도 감정이 좀 격해져서 사실 좀 전체를 좀 살짝 좀 이분도 좀 분노한 상태에서 좀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네. 그분이 왜 그렇게 그런 발언을 하게 됐냐를 좀 가장 처음부터 좀 그 원인을 한번 따져보니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탈북 모자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사라는 건 이게 거의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또 탈북자가 사실 그렇게 아사 정말 통장에 1,몇백 원밖에 없이 사실 또 휴가지에서 사실 그런 모든 사실들을 전 접하게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웠고 이제 한송이 씨가 좀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그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사실 따져놓고 보니까 한송이 입장에서는 결국엔 조선족 전 남편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아마 판단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또 그게 어느 부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그분이 좀 많이 좀 분노한 상태에서 그렇게 좀 발언을 하신 것 같고 그게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이죠. 사실 조선족뿐만 아니라 이거는 어떤 문제를 사실 저희가 발언을 할 때 어떤 그 집단이나 대상을 전체화해서 그걸 일반화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 씨도 지금 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을까. 단지 좀 그걸 좀 빨리 영상을 통해 진심으로 좀 사과를 좀 하는 게 좀 빨리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게 없어서 좀 하루하루가 참 너무 안타깝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저 생각도 지금은 이 상태에서 약간 이미 많은 분들이 동포들이 이제 이미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상하고 격화된 상태란 말이에요. 진심 어린 그런 전체를 이제 다 얘기하니까 약간 그게 좀 많은 분들이 공분한 것 같은데 실은 물론 이렇게 몇몇 브로커들이 정말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는데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좋은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싸잡아서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진심 어린 그런 다시 한번 이제 호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과하면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해하고 하나의 부분도 좀 가라앉지 않을까 약간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사과 방송을 2번 했습니다만 오히려 논란이 증폭이 됐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 방송 자체 진심이 제가 봐도 사실 진심을 느껴지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두 번 다. 네, 2번 다. 이제 사실 2번째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사과 방송이 아니라 거의 오히려 본인이 훨씬 더 화난 상태에서 그 억울함을 사실 더 저는 보였지 어떤 미안함을 제가 그 1분짜리 몇 분짜리 그 영상에서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데 좀 정말 직접적인 당사자들인 조선족 분들이 사실 보시기에는 훨씬 더 그게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모든 어떤 사과나 모든 방송에 사실 그 진심을 담아서 그게 사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게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사실 대부분 사실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그 기준은 그 진정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솔직한가 안 솔직한가. 근데 한송이 씨 2번에 걸친 그 사과 방송은 결국은 그 진정성은 거의 없었던 결여된 그런 방송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좀 한송이 씨가 그런 사과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런 대중들한테 해본 적이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좀 어떤 사과 영상에서의 어떤 미숙함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고 주변에서 좀 그냥 이렇게 하지 마 그냥 냅두면 그냥 서서히 사그라들 거다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분명히 한송이 씨가 지금 대처는 분명히 지금 너무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밍, 업로드한 맞습니다. 타이밍도 좋지 않았고 너무 안 좋았습니다. 너무 늦었고 너무 늦었습니다. 또 그 방송의 내용에도 진정성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호 대표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이렇게 오늘 호주님 정말 우리 세터민 분들 대표해서 이렇게 정말 올바른 말씀을 해주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많은 우리 동포분들이 좀 마음이 넓을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 업로드 시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좀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조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저희가 뭐 중국에 살면 조선족, 한국에 살면 한민족
러시아에 살면 고려인, 일본에 살면 제일교포. 결국은 저희가 하나의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아셔야 될 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오해와 이 서로의 미움을 풀고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성희 씨 입장에서도 좀 더 그런 부분에서 물론 그런 사실이 참 있었다는 거는 저도 조선족으로서 정말 끔찍한 일이고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인도 안 할 것이고 다만 전체를 봤을 때 아직까지는 좋은 분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또 봤을 때 한성희 씨도 좀 더 진심 어린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마음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더 좋은 사람들이 많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공분을 산 거는 정말 죄송한 일이고 우리 조선족 분들도 좀 더 이 공분을 가라앉히고 좀 앞으로 지향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방송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방송을 다시 한다고 해도 사실 크게 조선족 분들이 이미 마음이 사실 다 돌아간 상태라서 네. 굉장히 지금 마음을 돌리기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어떤 그 사과 영상 하나 더 찍고 이러는 게 물론 찍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땐 거의 없다고 보지만 네,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뭔가라도 이분이 행동으로 지금 차라리 보여주는 게 어떨까. 네, 좀 그게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 훨씬 더 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희 씨는 이제 탈북자 개인 유튜버죠. 개인 유튜버로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개인 유튜버들은 사실과 거짓 뉴스를 섞어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의견과 주장과 사실이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개인 유튜버 중에는 조회수를 위해서 일부러 자극적으로 방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한송희 씨가 좀 워낙 한송희 씨가 좀 솔직 담백하고 좀 그런 성격 자체가 굉장히 털털하고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좀 이분이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사실 조회수를 생각을 하고 저는 한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그냥 뭐랄까 너무 그 탈북 모자가 아사해지고 좀 여러 가지 좀 정말 본인이 또 감정이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 너무 올라온 상태에서 그걸 절제를 하지 못한 게 가장 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너무나 사실 그 발언 자체가 너무 위헌한 사실 유튜브에서 경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이라서 그렇죠. 욕설도 하고 욕설 네, 그런 게 섞이게 되면 그래서 본인이 아무리 조회수를 생각을 했다면 좀 더 외들려서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 방송 전체 좀 다른 영상들 보면 굉장히 이게 방송 용어로 어그로라고 하는데 좀 그런 게 굉장히 많긴 해요.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표현들이요. 네,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긴 하고 또 사실도 좀 아닌 내용들이 분명히 좀 섞여도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영상을 쭉 다 보진 않았지만 90% 정도는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또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팬의 입장에서는 결국은 듣고 싶은 말을 계속 해주는 게 조회수도 잘 오르고 이러니까 계속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전 영상은 저 분명히 그런 거 있는데 이번은 사실 조회수를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준 스토리에서는 허준님이 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 특히 탈북 방송인들의 조선족 관련 발언 시에 필터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제 탈북자 관련된 방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일회성이 됐건 아니면 뭐 정규 프로그램이 됐건 이제 뭐 채널 A에서도 하고 있고 TV 조선에서도 하고 있고 뭐 이만감 모란봉 클럽 뭐 EBS에서도 또 하고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은데 이게 좀 너무 조선족 관련해서 그러니까 딱 조선족뿐만 아니라 이게 조금 중국 어쨌든 저희가 필연적으로 중국을 걸쳐서 제3국으로 다시 이동을 한 다음에 임시 여권을 받아서 한국에 오게 될 텐데 그 과정 자체를 너무 필터링 없이 좀 너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조선족이 됐건 아니면 뭐 한족이 됐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나 조금 극악한 사람들로 표현을 하는 거 아닌가. 부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것만 하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좀 그 안을 좀 들여다놓고 보면 이미 지금 한국에 34,000명의 탈북자들이 살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조선족이나 중국 그 한족 이런 브로커들을 통해서 사실 태국이나 라오스나 제3국으로 이제 갔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 대부분이 사실 34,000명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도움이 없으면 사실 저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분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인 메시지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또 언론에서는 그것만을 사실 받아서 계속 기사화하고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정말 수천 명을 구한 브로커들도 있고 얼마 전에 좀 한송이 씨는 그런 좀 뉴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말 몇천 명을 구하시고 이미 한국에 와서 그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조선족 분들도 보호를 받은 조선족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분 성함이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데 그분처럼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신 이제 하고 지금 정말 그 이제 중국 정부의 어떤 처벌 이런 것들 정치적 박해 이런 걸 피해서 한국에 이제 와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좀 더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분명히 이제 그 탈북자들이 중국을 걸쳐서 오는 그 과정에서 정말 정말 제가 표현하기 정말 어려운 그리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그런 고통을 겪고 오신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특히 여성분들. 제가 저희 엄마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너무 그거를 너무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그 메시지도 하지만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어떤 탈북자들의 인권 그런 걸 얘기를 계속 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좀 그 반대편에서 좀 정말 좋은 일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는 게 좀 더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준님도 말씀하셨지만 네네네. 조선족 없이는 탈북자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뭐 그렇게까지. 일단은 저희가 일단은 화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허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의 그 상처와 고생 그렇게 오게 된 경로를 저희가 어떻게 다 그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도 지금 신분은 이제 조선족이지만 그 분명 그렇게 몇몇 브로커들이 그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동족이고 또 정말 약한 자인데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조선족이지만 그런 우리 탈북분들한테 미안하다는 마음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렵게 오셨고 또 같은 민족이고 정말 우리가 그 전체적인 민족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또 이렇게 그러니까 화합해야 되고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줘야 돼요. 이웃처럼 이렇게 잘해줘야 되고 저도 이제 어려울 때가 있고 하면 한국에 와서도 도움도 많이 받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똑같이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게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그 아까 좀 이제 한송이 씨도 분명히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탈북자들이 그 탈북한 다음에 국경을 넘어서 좀 겪게 되는 수많은 말 못할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겪게 되는 사실 그 배경에는 국가라는 그런 국가의 어떤 잘못된 판단이라던가 그런 법 같은 게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제가 저도 이제 뭐 중국 뭐 어떤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는 모르지만 사실 계속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좀 가만 보면 사실 탈북 브로커들 중에 조선족 브로커들 중에 분명히 나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 그런 나쁜 사람들을 계속 양산하는 데는 국가가 어느 정도 방조를 하고 있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의 어떤 법이 정의로운 그런 법이 제대로 작동만 된다면 그런 탈북 브로커들이 어떤 탈북 여성들을 강간하거나 폭행하거나 인신매매하거나 이런 일들은 사실 일어날 가능성이 좀 더 적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가가 결국은 통제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사실 중국에서 그 국가가 제대로 된 통제를 한다는 거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잡아서 북송하는 게 사실 중국의 관점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통제인데 그래서 좀 중국의 어떤 그런 탈북자들을 대하는 그런 입장, 스탠다드 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물론 사실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적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이 방송을 좀 조선족 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를 내실 때도 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중국 정부가 이거는 엄연히 인권상에서도 국제인권법에 봐도 이거는 불법이에요. 이렇게 뭐지? 네. 네, 이렇게 뭐 강제 송환이라든가, 그렇죠. 강제 송환이든가 아니면 그 브로커들이 막 사람들을 인신매매하게끔 이렇게 뭐 방치하지는 않겠죠. 다만 이런 법적으로 이제 허준님도 얘기했지만 약간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중국 정부 당국에서도 좀 제정돼서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 이런 법적 조치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 있어서 이거를 중국 정부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겠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상 일단. 네. 다시 한송이님 방송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오해의 오해가 겹치면서 문제가 된 측면이 있는데요. 한송이님이 내가 아는 지인의 얘기라는 말은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언급을 하기는 했지만 비중이 부족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 시청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볼 때 한송이 씨가 조금만 좀 더 진정성 있게, 그리고 그 지인이 사실 누군지 이름은 밝히지 않더라도 그분이 어떤 스토리를 가졌는지를 조금만 비중 있게 좀 다뤘더라면 대표님 말씀처럼 좀 더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 조선족 분들이 보시기에 덜 사실 어느 정도 이해가는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분명히 좀 한송이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어떤 사실 모든 이야기가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냥 한송이 씨 정말 그 결만 얘기를 하고 기승 이걸 아예 저의 생략을 해버리니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화가 나고. 저는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그거를 좀 각오를 하고 다시 진심 어린 그런 발언이 필요하고, 물론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행동도 말보다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뭐 개인적으로 지금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물론 많겠죠. 많겠지만 없을 수도 있고, 그 전에 좀 더 진심 어린 말로 이렇게 다시 한번 250만 동포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한다는 표현일까? 아무튼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한 반대로 이제 그 얘기 다시 돌아오지만 누구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말 잘못할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포분들이 좀 한송이 씨가 방송하면서 그 당시 약간 흥분해서 그렇게 발언했다 봐주고, 이제는 좀 제가 좀 이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집회도 하시고 이게 국회 총회에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송이님 방송이 나간 다음에 조선족의 대응이 굉장히 약간, 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 아쉽다. 이게 한 사람의 잘못된 발언으로 이렇게 동포 사회가 또 들고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또 탈북자와의 또 마찰도 더 커질 것이고, 중국에서는 이제 일부 우리 교포분들이 이제 고발도 하신다고 이런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소문은 들고 소문을 들었어요. 루머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뭐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조선족 한 명과 우리 세터민 한 분 이렇게 나와서 좀 허심탄회하게 좀 이런 것들을 좀 우리 교포 사회와 우리 탈북민 사회, 또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빛의 방향으로 이런 거를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앞으로 잘 이런 흐름을 막고 잘 좋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조선족 분들도 이 한송이 개인의 문제를 탈북자 전체의 문제로 비화시켜서 생각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게 가장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제 한송이 씨의 어떤 그 발언 자체도 정말 큰 문제예요. 정말 큰 문제지만 조선족 분들이 좀 이거 자체를 좀 분리를 하지 못하시는 그런 경향이 좀 보여서 좀 그게 좀 더 큰 우려가 좀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북 후배들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분들이 이제 정말 한국에 무사히 오기까지 정말 무사히 오기를 사실 바라는 그런 선배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서 지금 비자도 없이 네. 여권도 없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그런 어떤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그게 신고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뭐 2만 지금 3만 4천 명이죠. 3만 4천 명. 네, 3만 4천 명의 탈북자들이 뭐 비난을 사실 뭐 받다가도 이거는 금방 사실 뭐 조선족 분들이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가지고 알아서 사실 네 사실 대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중국에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조선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 어떤 그 커뮤니티와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살짝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저는 받거든요. 중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좀 공격적이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사실 정보도 사실 흘러넘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알고 좀 균형감을 좀 어느 정도 잃지 않으시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사실 중국에 계시는 조선족 분들 같은 경우 아직도 사실 그런 공격성을 갖추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직도 뭐 위치한 모멘트에 계속 올라오는 정도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쨌든 이게 탈북 좀 중국에 살고 있는 몰래 숨어 살고 있는 탈북자들에게는 분명히 피해가 갈 것이고 이게 장기적으로도 계속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부정적인 건 정말 오래 가잖아요. 사실 그게 정말 걱정스럽고 제가 조선족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이게 한 개인의 어떤 그 발언을 좀 집단과 좀 분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거는 어떤 문제에서는 사실 똑같은 것 같아요. 조선족 한 분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조선족 전체가 사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그 개인만을 경찰이 잡아서 처벌을 하지 사실 조선족 전체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처럼 한송이 씨와 관련해서 한송이 씨가 분명히 비난받을 어떤 발언을 하셨고 충분히 한송이 씨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탈북자 전체 사회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사실 사선을 지금 헤매고 있는 탈북자 그 중국에서 뭐 지금 정말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탈북자 전체 사실 이게 매도당할 일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분리를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허 대표님께 조선족 분들의 입장에 관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중국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전체가 매도당한 것 같은 억울한 생각이 드시는 모양입니다. 그쵸,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250만 동포들을 중국 교포들을 대표할 수는 없지만 대표님 말씀대로 갑자기 중국에 앉아있다가 이거는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왔듯이 나를 끄레기처럼 이렇게 욕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그 심정은 이해해요. 정말 갑자기 내가 왜 여기서 욕 먹어야 되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동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코끼리 만지기 그 동화 알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다리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배를 만지고 와 이거 집 벽처럼 이렇게 크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그런 동화를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송이 씨 한 명의 발언으로 그분도 이제 그때만 이제 흥분을 가라앉힌 뭐죠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보고 전체 우리 탈북민 사회 우리 세터민 분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오늘도 제가 전철 타고 오면서 동영상 하나 봤거든요. 근데 우리 세터민 여성분이세요. 근데 그분도 이제 우리 한 조선족 할머니와 아저씨의 도움으로 이제 태국을 거쳐서 이렇게 한국에 왔는데 엄청 감사해 하더라고요. 방송에서도 끝까지 그 조선족 할머니와 아저씨가 자기 그 태국 그 브로커한테 이제 끝까지 넘겨주면서 한국 가서 잘 살라 이렇게 응원을 해줬다고 하는데 정말 한국에서도 지금도 우리 세터민 분들이 조선족 분들에게 감사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더 많고 저도 이제 가끔 하나원 탁구 봉사회 가서 봉사하면서 세터민들도 만나고 하는데 감사해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은 그 한 분만 보고
그분의 실수를 바라보고 전체 우리 세터민 분들에 대한 그런 안전 감정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지난 우리 과거 30년 동안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 세터민 분들과 우리 중국 교포사회 잘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또 대표님 또 그렇게 조선족이 없으면 세터민 탈북자도 없다. 탈북자도 없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희 조선족 입장에서 그렇게 감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과거가 증명했듯이 우리가 30년 동안 잘 지내왔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저 어렴풋이 생각나지만 그 옆집에 이제 북에서 오신 우리 친척분이 있다. 음식을 같이 가져가서 나눠 먹자.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했어요. 저희 사는 동네가 약간 그 우리 적경지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북에서 오신 우리 동포분들이 많았거든요. 약간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해서 옛날부터 이제 많이 서로 이렇게 돕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또 북에 친척이 있더라 해서 우리 조선족들도 북에도 다녀오고 거기에 귀한 또 뭐 토산물이라나요? 그거 가져오고 왕래하는 모습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우리 민족이 더 크게 발전하고 하려면 이런 민족의 단합이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지 않습니까? 앞으로 외국 인력도 이제 많이 이제 흡수해서 경제를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 동포 사회와 화합해서 이런 나아가야 또 우리나라도 더 크게 발전할 것이고 약간 좀 크게 얘기했지만 여하튼 그렇습니다. 서로 좀 이런 걸 풀고 좀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조선족이 비빌 언덕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요. 국경을 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금 허 대표 말대로 이제 10만에서 30만 정도의 중국 시각으로 보면 이제 불법 체류자가 북한 출신 북한 체류자가 중국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중에 분명히 반인륜적 또 이 인권 침해를 하는 조선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분들은 조선족들을 탈북민들을 잘 보호하고 있고 탈북민들을 보호하는 것 자체가 조선족들에게는 상당히 위험 부담을 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이 있겠죠. 네. 중국 당국 공안에서든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있겠죠. 네. 그런데 이제 조선족들의 마음이 돌아선다면 아까 허준님 말씀처럼 탈북민들이 기댈 언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한국에 입국하는 그 수가 절반으로서 제가 볼 땐 감소할 거라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 사실 그냥 제가 이거 뭐 어느 국가기관에 정확한 통계를 내린 게 없어서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어떤 그 숫자를 사실 말씀드리긴 참 그렇지만 사실상 거의 뭐 가반수 저희 대부분은 탈북자들이 한국에 오기까지 조선족 분들의 어떤 도움이 없었으면 그분들의 어떤 정말 보호 이런 은신처 이런 걸 제공을 해주지 않았으면 저희가 여기 없죠. 그래서 앞으로 참 안타까운데 이제 그분들이 정말 더 이상 그런 은신처, 보호처 이런 걸 제공을 해주지 않게 되면 과연 탈북자들은 그럼 어디로 국경을 넘은 다음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참 이거는 빨리 이거는 사실 한송이 씨의 어떤 그 개인 발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중국에 살고 있는 그 탈북자들 이분들이 참 가장 위험 부담을 지금 안고 살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게 해결하긴 참 힘들겠지만 그리고 조선족 분들도 지금에 와서 한송이 씨가 다시 사과를 한다고 해서 선뜻 사실 이제 와서 뭔가 이런 사실 감정을 느끼는 건 사실 당연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송이 씨가 좀 빨리 좀 사과를 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먼저 이게 급선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형식이 됐던 빨리 좀 그냥 빨리 종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좀 지칩니다. 네. 지금 한국 내에 있는 조선족 사회 그리고 중국의 조선족 사회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 운전하면서 한 조선족 분을 저기 만났어요. 네, 살짝 저도 내심 궁금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 아닌 인터뷰인데 약간 그분도 아직 교감된 그런 감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겠죠. 한국에 와서 열심히 살고 있고 또 중국에서도 우리 아는 지인들도 우리 세터민분들을
도운 사람이 있다. 근데 왜 그거를 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전적 정말 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래서 자기 말로는 약간 집회 같은 데도 나갈 수 있으면 가겠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약간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빛은 결국 빛을 낳고 어둠의 열매는 어둠을 낳는다. 우리가 이런 것을 물론 이해 못할 바는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미운 감정으로 대응을 했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이 남는가, 남는 열매가 미움과 파탄의 길 그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개인의 발언은 전체를 대표하지 못해요. 그래서 호소하고 싶은 거는 제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지만 우리 저전적 우리 동포분들이 좀 그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시사 그렇다 해서 세템 사회 전체가 전전적을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오히려 감사하는 분이 더 많더라. 제가 한국에서 많은 사람 못 만났지만 그래도 매주 요즘도 7명, 8명, 10명 이렇게 만나고 있거든요. 어떤 단체에서. 근데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태반. 거짓말 안 보태고. 그런 전체적인 것을 보면서 좀 더 어른다운 이렇게 모습으로 절대 고발이든가 이렇게 그 한송희 씨 그 국회 청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죄하라. 그리고 집회 이런 거는 제가 뭐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좀 어른다운 모습으로 사랑으로 좀 품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사실 어떤 너그러움이 사실 나오려면 이게 결국에는 진정성을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행동이 됐던 말이 됐던 빨리 이걸 사실 다 전체에서 동력을 할 수 있는 건 한송희 씨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외부의 탈북자들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가장 걱정되고 그리고 다른 탈북자 제 동료들 그리고 저랑 함께 하나원을 수료를 했던 제 친구들 사실 다 하나같이 걱정하는 거는 한송희 씨 그런 발언도 정말 위험한 발언이고 사과해야 되는 거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 현재 지금 정말 사선을 넘고 있는 탈북자들의 어떤 안전 이런 거 사실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뭐 결국에는 너도 탈북자 생각밖에 안 하네 뭐 이렇게 분명히 조선족 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그분들한테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고 그 북송이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상되는 페널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정말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좀 캄다운 하시고 정말 좀 한송희 씨한테 사과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덜 공격적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선족 분들이 우리나라에 시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국민청원을 한다고 해서 이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 대한민국의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이죠. 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이건 현실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실 속에서 조선족 분들이 어떤 사실 그분들이 던진 메시지에 결국은 집회라던가 국민청원회 이런 것들은 어떤 주변의 동참, 동의 사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인데 어느 만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사실 찾아가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송희 씨는 빨리 사과를 뭐라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꽤 오랫동안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뭐라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이건 한송희 씨뿐만 아니라 한송희 씨 사실 후배들 지금 계속 넘어오고 있는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사과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얘기가 한송희 방송과 조선족에 대한 이제 해법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저희가 권력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집행력을 가진 해결책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럼요. 그러나 네.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으는 해법은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후 대표께서 생각하는 해법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과거보다도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나아갈 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빛의 열매는 빛을 날고 어둠의 열매는 어둠을 날 것이다. 우리가 어떤 해법을 갖고 나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과거를 돌아보지 말고 희망적이고 정말 화합적인 그런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뭐니 하도. 그래서 이번에 이런 안 좋은 사태가 있었지만 결국은 미움은 미움을 낳을 것이고 사랑과 화합은 또 화합과 번영의 길을 개척할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제 인생 뭐랄지 신념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많은 사람을 대표할 수 없지만 조선족의 일원으로서 지금 한 사람을 전체로 보지 말고 좀 그것을 뛰어넘어서 흥분된 마음을 가라앉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거를 한 사람의 실수로 여기고 그 사람도 용서하고 그래서 그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시고 저희가 결국은 저희 지금 대한민국이 모국인 대한민국 조선족 입장으로서 지금 경제권 12나라의 수출 전 세계 4위예요. 저희가 전쟁 한국 내전이 일어나고 제가 알기로는 정말 가난한 나라 꼴찌로 2번째인가 3번째. 근데 불과 25년 만에 이렇게 그 경제 강국을 이루면서 저희 민족은 충분히 단합하면 정말 멋있는 민족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러나 항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나라가 쇠퇴의 길로 가고 근데 저희가 지금 통계를 봤더니 한 750만에서 800 정도 해외 교포가 있는데 해외 교포 사회, 한국 사회, 또한 우리 북한 주민을 모두 포함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됐을 때 그 시너지 효과 나라가 또 번영과 화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이 작은 일로 우리가 물론 작은 일은 아니죠. 상대방에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어른다운 모습으로 그거를 용서하고 뭐 용서할 것도 없죠. 서로 간에 잘못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더 밝은 미래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에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결국 한송희 씨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한송희 씨가 진심원이 사과를 한다면 뭐 조선족 분들이 뭐 그래도 비난을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한송희 씨가 진심원이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과문도 누가 사실 써주는 그런 거 말고 누가 조언해주는 그런 거 말고 본인이 정말 진심 어린 꽤 오래 쉬셨으니까 그동안 많은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좀 나와서 뭐 계속 유튜브 이분도 사실 거의 본업인 것 같은데 그걸 안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다시 카메라 앞에 나서야 되고 그게 좀 늦게 나올 거면 차라리 그냥 매도 일찍 빨리 나와서 맞고 조금 조선족 분들의 어떤 사과 양해도 구하고 사과 좀 용서도 구하고 그러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큰 문제인데 결국은 중국 정부가 지금 계속 북송 이거를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국익의 관점에서 분명히 북송 하지 않고 탈북자를 체포하지 않는 것이 중국 국익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엔 중국이 이제 경제 정말 2위 대국이고 앞으로 선진 국가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게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 사실 북송 그리고 탈북자 체포해서 하는 자행하는 어떤 고문들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수반이 된다면 결국은 탈북자들이 사실 어떤 법의 장치 그런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계속 사실 제3의 어떤 조선족 브로커라든가 한족 브로커라든가 이런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에는 기존에 계속 일어났던 사실 인신매매라든가 성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건 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좀 인식을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벌금을 낸다든가. 네, 벌금을 낸다든가. 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제 멈춰졌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어떤 그 체격에 사실 맞지 않는 거고 중국이 정말 옛날 정말 거의 쌍팔년도 시대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국격에 맞는 행동이 아니다. 네, 정말 국격에 맞지는 않고 중국이 계속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사실 계속 행동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중국이 강대국을 좀
상대로 사실 마주했을 때 좀 그러는 것 같고 굉장히 약소국 뭐 북한과 같이 그리고 탈북자들과 같이 어떤 약자를 대했을 때는 너무나 잔인하지 않나 좀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이 채통을 지킬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탈북민들이 남한에 입국하기 전까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보호막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최소한 아주 정말 최소한 네, 이것만큼은 돼야 된다. 네, 최소한 인신매매, 성폭 이거는 정말 멈춰져야 되는데 그걸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중국 정부가 어떤 탈북자들에 대해서 그 행해지는 그런 어떤 인신매매라 이런 거 이루어졌을 때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중국인이 자국민을 그러니까 중국인을 상대로 인신매매를 했을 때처럼 똑같이 법을 저는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송시킬 땐 시키더라도 법을 사실 그런 정말 엄청난 사실 정말 입에 담지 못한 그런 강간이라든 이런 거를 향한 그런 범법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는 게 지금까지는 거의 지금 묵살하다시피 그리고 탈북자들도 사실 그 안에서 여건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고 이거를 좀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실 목소리를 좀 내었을 때 중국 정부가 좀 조사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탈북자들 한 일개 개인이 사실 나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성폭행 당했다. 나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갔다. 이런 것들이 처벌이 지금 행해지지 않고 있으니까 똑같은 브로커가 똑같은 범행을 지금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어 있는 거죠.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그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이걸 처벌을 하게 되면 똑같은 브로커가 다시는 그런 걸 못 하거든요. 똑같은 브로커가 똑같이 사실 계속 브로커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만큼 사실 안전하게 데려올 수 그런 전문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프로페셔널한 사람이 사실 그 루트를 다 깨고 있고 그걸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처벌은 내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어떤 처벌들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어 이제 계속 그런 인신매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최소한 공안이 잡아서 탈북자 북송하는 거 오케이 뭐 중국의 국익에 바람직하니까 어쩌겠어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라고 봐요. 이건 국제사회가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되는 문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반복되지 않지. 근데 지금은 너무 그런 것들이 부재하지 않나. 법은 마련되어 있지만 그런 법이 중국 자국민에 대해서 이제 그 법이 작동되고 탈북자들에게 이제 어떤 자행되고 있는 수많은 그런 범법 행위들은 중국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실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법만 좀 제대로 좀 공평하게 좀 작동이 되고 앞으로 지금 된다면 좀 탈북자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예,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도 약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두 가지 루트로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국 당국의 법적 이런 조치 문제. 첫 번째는 이제 국제 그 인권법 봐서도 난민처럼 이렇게 중국에 피신해 오신 사람들을 강제 북송이라 이거는 국제법의 인권법에 봐서도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네. 한 나라가 강하다는 거는 경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법적 맞습니다. 그리고 문화 이런 인권 문제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정말 일련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거는 선진법이다. 이런 법적 제정이 되었을 때 또 국민들이 그렇게 행했을 때 정말 비로소 선진국이고 강대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봐요. 중국 당국도 경제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세계 제2위 국가. 그 체면에 맞게 좀 법적으로도 그렇게 정비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정치인들이 그런 면에서도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국제적으로도 유엔도 그렇고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부단히 좀 이렇게 일들을 진행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고 중국 당국에 있어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호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터민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왔을 때 이런 인신매매 당하든가 강제 이렇게 팔려가든가 이런 문제는 중국 당국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약간 처벌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약간 이렇게 좀
눈 감거나 약간 쉬쉬하거나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말 대국으로서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아무리 외국 사람이고 법적인 신분이 없어도 인권적인 차원에서 강대국이라면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해서 최소한 보호 장치 법적으로 이런 인신매매 강제적으로 어떻게 팔거나 이런 거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줘야 돼요. 이거는 한 나라의 차원에서 중국 당국이 좀 그런 법적 조치를 법을 제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고요. 법은 있습니다. 법은 있는데 그 법이 실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국민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만약에 만약에 중국 사람을 인신매매했다고 하면 정말 중국에서는 거의 강력한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세터민분들이 우리가 신분적으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신분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법적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외국인이든 신분증이 없든 그거를 법적으로 일단 그런 사실이 있는 팩트가 중요하잖아요. 인신매매를 당했고 하면 그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국민, 사람인데요. 나라와 민족,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 조선족도 그렇고 한족도 그렇고 그것을 봤을 때 보호할 수 있고 또한 또 만약 중국 당국이 그런 법적 조치가 되었을 때 고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로 그런 보호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다. 약간 브로커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정말 안하무인 막 그냥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감시하고 또 세토민들을 또 보호하고 단체에서 또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더 많아지고 이때 교회에서도 더 보호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하고 그랬으면 좀 더 보호하게 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네, 조선족에 관련해서 저희 제작진이 의견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자,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며 역사적으로 구한말부터 집단 이주를 시작했다. 조선족의 근거지는 독립운동의 근거지였으며 조선족 가운데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많다. 조선족이 없었다면 탈북자들도 없었을 것이다. 한국인들과 탈북자들은 조선족을 이중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라고 비난한다. 한국과 중국 가운데서 유리한 쪽으로 붙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조선족은 중국에서도 살기가 쉽지 않았다. 소수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남과 북 어느 쪽이든 중국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중국 내 조선족들에 대한 핍박도 커지곤 했다.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우리 정부에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고려인, 제1동포 등 전 세계 동포들에게 우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제외동포들이 우리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고려인 4세 비자 문제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다. 조선족들을 포함 제외동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청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면 좋겠다. 네. 이것이 제작진 의견입니다. 네, 두 분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네, 결국은 사실 가장 중간쯤에 이제 우리 정부의 사실 책임이 있다. 어느 정도 저는 여기는 동의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조선족이 한국에 정말 수십만 명이 지금 살고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좀 바꿔버린 데는 사실 정부가 어느 정도 이거를 관리를 못한 측면이 너무 많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어떤 컨텐츠 매체가 됐든 아니면 언론이 됐든 간에 너무 부정적인 그런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계속 사회 대중에게 그걸 뿌리다 보니까 조선족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가 사실 너무 대중들로부터 우리와는 완전 다른 사람, 결국은 기존에는 조선족이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어디 길거리에 나가서 조선족 사실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냐라고 사실 그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죠. 완전 그냥 다른 사람. 그럴 것 같습니다. 무슨 우리 민족이냐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실 것 같고 사실 결국에는 이런 지금 조선족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사실 만들어 놓은 데는 우리 정부가 관리를 못한 부분은 분명히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조선족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 이것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금 탈북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북한에 계속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이미지 또한 우리 길거리에 나가서 2030 세대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지금 북한 차라리 그냥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뭐 우리 민족이냐 이제는 완전히 남남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이게 실제로도 통계가 있는데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이 바로 시작되기 1월 31일 날에 이제 통일연구원에서 그 조사 같은 걸 하나 했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 뭐냐면 이제는 우리 민족이다라고 그 답한 2030 세대가 40 40대 50대보다 그게 거의 뭐 한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거의 더블로 이게 차이가 절반 이하였다. 네, 절반 이하인 거죠. 그래서 40, 50대는 아직까지도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을 응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무슨 우리 민족이 이제는 다른 나라. 뭐 굳이 우리가 동계올림픽 우리 단일팀을 굳이 이제 만들어야 돼? 그럴 이유가 없다. 그럴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각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동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동포들의 이미지 자체가 결국은 이 정보들이 이런 계속 부정적인 이미지를 양산시키도록 하는데 거의 방치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이제는 정말 관리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뭐 정부 주도로 뭔가 막 하고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만큼은 어떤 한 집단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는데 좀 어느 정도 정부가 어떤 시민단체를 이용을 하든 아니면 뭐 언론 매체를 이용하던 간에 좀 이제는 정부가 관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허 선생님, 허 대표님은요? 네네. 이 두 번째 사항이 되게 마음에 드네요. 좋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조선족 가운데는 독립유공자 후손도 많다. 우리 중국 조선족 사회 봤을 때는 정말 옛날에 나라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때는 나라라는 큰 개념이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간도 쪽으로 개척하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어렵게 또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이렇게 피난민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나라를 등지고 간 사람이라 바라보는 것보다도 우리 역사의 아픈 민족의 아픈 역사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더 정말 할 것 같고 실은 독립유공자 저도 실은 그 독립유공자 후손 중에 한 명이에요. 저희 둘째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하셨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렇게 중국으로 가신 분들도 많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리고 우리 조선족 분들도 모국에 대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희가 92년도 한중 수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조선족 분들이 뭐 약도 가지고 오고 근데 그거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주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조선족 분들도 더 잘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좀 더 이렇게 여유롭게 되고 또 우리 조선족 교포분들도 한국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일하시면서 더 성실하게 더 본보기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러면 더 예쁘게 이렇게 모국에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지지 않을까. 지금 오면서 92년도에서 오면서 또 사건들도 있었죠. 근데 그 참 충격적인 사건들도 있지만 어느 데든 어디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듯이 좀 아무튼 이제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은 다시 발생하면 안 되죠. 안 되고 아까 한국 정부 말씀해 주셨는데 진행자인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건 좀 약간 민감한 문제라 그렇지만 이제 팩트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정부가 고려인, 제일교포 또 중국교포 이런 우리 해외 교포 지금 통계를 봤을 때 700에서 한 800 사이에 잡히거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포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품고 그런 많은 정책과 노력이 사실상 저도 약간 부족하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앞으로 발전하고 지금 고령화 시대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할 때 앞으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대로
갈 것인가, 경제가 쪼들어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인력을 해외 쪽으로 이렇게 보충하면서 경제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나아갈 것인가. 그때 해외 인력을 쓰려고 할 때 먼저 어떤 사람을 쓸 것인가. 그래도 팔을 안으로 굽힌다고 우리 교포분들의 그런 외국에서의 선진적인 문화와 이런 거를 한국 사회에 많이 가져와서 또 으쌰으쌰해서 같이 이렇게 일하면서 할 때 또 우리 한국 사회에 봤을 때 또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앞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우리 조선족 분들도 한국 사회에 와서 잘 해야 돼요.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긍정적인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모국에 공헌할 생각을 이렇게 해야 되고, 본보기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한국 정부도 좀 해외 교포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더 품고, 우리 국민들도 또 예쁘게 봐주는 그런 시선이 그분들로 인하여금 모국이라는 그런 감정을 또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약 우리 정부가 네. 조선족들에게 민족적 정체성, 또 자긍심을 주는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면, 지금 중국에 나와 있는,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무국적 탈북자라고 네. 해야 되나요? 네. 그분들에게도 영향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민족적 정체성이라는 거는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훨씬 조금 좀 뭐랄까 좀 글로벌화 되어 네. 가지고 이게 민족성이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물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우리 한민족, 우리 민족끼리 사실 이런 구호 자체가 더 이상은 사실 2030 세대들한테는 잘 안 먹히죠. 안 먹히는 네. 거죠. 그래서 정부 스탠다드 이제는 더 이상 안 먹힌다라고 하고 이제 계속 바꿔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과도하게 뭐 민족성을 강조해라 뭐 이렇게 계속 뭐 국가가 나서서 사실 메시지를 낼 건 아닌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 좀 부정적인 어떤 교포들에 대한 메시지 이 자체가 부정적이다 싶으면 조금 정부에서 이걸 피터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정부가 어느 정도 중간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어떨까. 그것만 사실 없애도 어느 정도 사실 어떤 조선족을 우리 민족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려면 이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 너무 과도하게 더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나하나 벗겨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조선족 하게 되면 뭐 영화도 있잖아요. 뭐 대림동, 사실 이런 단어 하나만, 키워드 하나만 꺼내도 사실 그게 수많은 그 혐오, 뭐 차별 이런 것들이 사실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씌워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벗겨내는 작업을 정부에서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대표님 말씀하신 게 좀 그런 것들만 벗겨내고 우리 조선족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잘 함께 잘 살아가려는 사실 그런 이런 인식들만 우리 국민들이 함께 사실 가져준다면, 이런 인식들이 조선족들이 결국은 중국 국적이시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연변 자치주로 돌아간 다음에 사실 이게 탈북민들에게도 엄청 긍정적인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족성을 엄청 강조해라. 사실 이거는 뭐 지금 21세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니까 그냥 조금 정부가 조금 부정적인 것만 좀, 그리고 대표님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정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를 인식 개선시키는 거는 이게 뭐 정부가 단순히 나서서 해서는 사실 부족하죠. 그래서 함께 이거는 해 나가야 되는 거고, 또 특히나 좀 당사자들이 그거를 바꿔 나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조선족 분들이 좀 그런 의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굉장히 외국 국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 팩트가 그렇다는 거죠. 팩트가 네. 이제 그런 거니까 이제 많이 바쁘신 거 잘 알고 있고 어떤 다른 데 신경 쓸 그런 여유조차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는 조선족 분들도 본인들의 어떤 이미지를 위해서 목소리를 좀 내시고, 물론 그 메시지 자체가 바람직해야 되고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본인들이 훨씬 지금 더 나서서 해줘야 사실 그 인식이 바뀌는 거지.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사실 저한테는 크게 도움도 안 되거든요. 제가 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엄청 별 이득이 없다. 네, 별로 이득이 없지만 이게 34,000명의 탈북민들의 어떤 인식, 사실 그 수많은 심리적인 장벽들 같은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내가 옆에 살고 있다 이거를 사실 강조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관심 이거보다 훨씬 무관심이 훨씬 더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심을 계속 가지게 하려면 결국은 내가 계속 메시지를 내야 되고 내 이미지를 우리의 이미지를 스스로 바꿔나가는 사실 그런 노력이 함께 사실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정부에서 아무리 뭐 우리 사실 뭐 이렇게 좀 우리 민족으로 봐주자 이게 사실 더 이상 안 먹힙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이런 단순한 어떤 우리 민족이라는 그 구호 자체가 더 이상 먹히지 않기 때문에 조선족 분들도 좀 더 스피커 앞에 좀 더 많이 나와 주셨으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표님도 지금 이렇게 나와 주셨지만 저는 베나TV에 뭐 처음 조선족 나오신 분 처음 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처음이죠. 네. 그래서 조금 영광이네요. 처음이십니다. 조금 카메라 앞에 좀 더 많이 나와 주시고 좀 더 그런 메시지 자체가 좀 더 보편적인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면서 기존에 있던 그런 차별들 그리고 혐오들 이런 거 편견 이런 것들 좀 하나하나 벗겨내려는 노력들을 함께 해나가는 게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박수가 이게 양손으로 이렇게 쳐야 쌍방이 되듯이 일단은 우리 조선족 분들도 남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기 전에 평가하기 전에 본인부터 좀 잘해야 된다. 나를 포함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참 많은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 또 실은 중국에서도 한족보다도 조선족이 한국어가 훨씬 편해요. 이게 그런 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대 정책도 실은 많이 하셨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외적으로 봤을 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자면 일본에서 유학했을 때 이제 어떤 제일 교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향이 이제 남측이니까 약간 대화 막 하다가 한국 측에 좀 그 좋은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약간 좀 기분이 하면서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약간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뭐 김정일, 김정은 시대는 모르지만 김일성 시대는 그래도 그 일본의 그 조선족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학비도 지원해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관심을 보였어요. 조청년이죠. 네, 조청년하고 민당이 있는데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한국 정부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때부터 좀 관심과 지원을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냐. 그리고 중국 조선족 사회 보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저도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 그 학교들이 원래 이 마을과 이 마을에 있던 거면 병합해서 하나로 생기든가. 네, 인구가 자꾸 줄고 그렇죠, 인구가 줄고 떠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중국 정부가 또 조선족에 대한 그 지원도 제한적이잖아요. 물론 지금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게 하나마저도 나중에는 없어지고, 그런 인구가 적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 애들이 결국은 한적 학교에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교육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뭐랄까 민족성도 이제 더 희미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정부가 뭐 중부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동포 사회에 대해서 지원이든가 이런 학교 이런 교육에 관해서는 적어도 교육에 관해서는 좀 이렇게 관심 갖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한국 정부의 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양측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사실 이 교육이라는 게 정말 아이들이 어릴 때 자랄 때부터 그 교육이 사실 그 아이들의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어떤 대상에 대한 인식을 사실 결정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교육이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너무 입시 목적으로만 사실 모든 교육이 사실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교양 수업이라든가 좀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너무나 지금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까 뭐 대표님 그 조청년 관련해서 조청년이 훨씬 더 이제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그거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때 그 당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딱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한이 훨씬 더 잘 살았던 거죠. 이게 우리나라보다 그 70년대까지 쭉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좀 자금력이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그리고 그때는 냉전 시대고 또 좀 공산권 국가들도 훨씬 더 좀 자본주의 국가들보다 더 잘 살았던 그런 시대였고,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조금 그때 많이 열악했죠. 공장도 없었고 뭐 다 파괴되고 없었다 보니까 뭐 어떤 해외에 나와 있는 좀 교포들을 신경 쓸 시간이 거의 없지 않았나. 변명을 하자면 사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려웠다.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지금이라 사실 늦지 않으니까 좀 정부 차원에서든 아니면 뭐 민간 NGO 차원에서든 좀 이런 좀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좀 많이 내고 좀 그거를 교과서에서 좀 더 많은 좀 메시지를 담고 좀 이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국격, 이미지를 높이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부적으로 우리 국내에서도 아까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20, 30대도 저희가 나라 차원에서 또 교육부 차원에서 그런 민족적인 하나의 지금 정체성이랄까? 그리고 해외 교포를 이렇게 우리 민족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적 개념이 좀 이렇게 형성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통일되면 다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분단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실 우리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이 좀 합쳐가지고 통일이 되고 새로운 과업이 생기지 않아요. 네, 통일이 되면 다 괜찮아지는 건데 통일이 안 됐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수님 말씀 동감하는데요. 정말 통일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남한의 그 기술력과 북한의 그 많은 풍부한 지하 자원 이렇게 딱 합했을 때 우리가 정말 오늘 그 통계를 봤는데 몇 년 만에 그 영국 같은 그런 매디권 안에 경제력과 그 형성할 수 있다, 그런 통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20, 30대 국내에서 그 교육부랑 이런 젊은 분들에 대한 그 학교 교과서든가 이런 교육도 우리는 하나이다. 우리 또 해외 교포를 포함해서 민족적 그런 개념이 하나로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국민들도 좀 지금 솔직히 그 조선족이든가 여하튼 해외 교포에 대해서 미국 교포 빼고는 약간 시선이 곱지 않은 부분도 팩트로 있어요. 근데 그 부분 참 안타깝고, 또 우리 해외 교포도 한국에 왔으면 좀 잘 해야 되는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국민 차원에서 국민분들에게 말씀드릴 거는 그래도 뭐니 해도 우리 민족이다. 발은 안으로 굽고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다 다른 나라에 있는 다른 민족이었는가. 원래는 하나였고 또 세종을 알고 이순신을 알고 우리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 역사 문화를 갖고 있는 한민족이 아닌가. 국민 차원에서 그런 형성돼 그런 예쁜 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배나무 이사회 70주례, 오늘은 한송이 방송과 조선족의 대응 문제점, 해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게스트분들께서 이제 각자 출연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출연은 극동방송 말고는 이번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이 한송이 방송권으로 약간 좀 지금 조선족 사회가 좀 그런 좀 화가 나 있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사람의 행동으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터민 사회도 정말 우리 조선족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는 분들이 더 많다. 그래서 그 화난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말 좀 그런 노고로운 마음을 갖고 극단적인 행동을 자제하시고 또 옛날도 많이 이렇게 더우셨지만 지금과 앞으로도 내 가족이다, 내 이웃이다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북에서 오신 분들, 중국에서도 열심히 참 그런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것 같고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출연하신 호준 우리 제터민 학생인데 이제 한국 국민이죠.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울대 가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늦었지만 박사과정으로 외교 정치학 계속 공부하고 싶은데 멋있으면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맛있는 거 사주세요. 제가 입이 좀 짧아서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아무튼 같이 출연을 하게 돼서 너무 즐겁게 방송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초대해 주신 우리 배남 의사회 대표님한테도 감사드리고. 네, 이상입니다. 네, 제가 베나TV는 두 번째고 참 오랜만에 다시 또 베나TV에서 제가 베나TV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제가 좀 짧은 식견으로 조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제가 인사이트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아직도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부생이고, 네, 지금 앞으로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혹시라도 좀 여러분들 듣기에 이런 거는 부족했다, 이런 것들 있으면 좀 댓글로 많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제 역량이 된다면 좀 더 계속 나왔으면 좋겠네요. 계속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제 채널도 많이 사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아이디어를 주신 최성혜님, 라디오 공작소님, MCP님, TP님, 선녀와 도박구님, 변성철님 등 베나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베나TV 제작진 의견은 조선족은 우리 민족이며 역사적으로 구한말부터 집단 이주를 시작했다. 또 조선족이 없었다면 탈북자들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는 공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족께서 탈북자들을 품어주시는 동안 우리에게는 공통의 현재가 있습니다. 탈북자와 조선족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공통의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배나무 이사회 77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